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네요. 네,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진행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다시 금리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에서는요, 금리 인하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만기일이면서도 금통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만기일은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수급에 대한 이상점을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만기일도 오히려 상방으로 보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금통위는 금리를 12연속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결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금리 인하 이야기도 가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이상한 부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특히 삼성그룹주들에게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들어왔죠. 3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삼성전기, 할 거 없이 그냥 다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진심인 외국인들의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변수가 조금 원래는 많은 날이에요. 네,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CPI 지표에 대한 그 부담감도 조금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재로 작용되고 있어서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지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네,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세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방적으로 봤다라면, 증시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만기일이니까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기대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강하게 올라갔고요. 자, 아침에 쭈삣쭈삣대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결국엔 상승 마감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고치 마감이 돼버렸어요. 나스닥이 18,647포인트요. 네, 1.18%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39,700포인트,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강하게 올랐고요. 지금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미장을 하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국장에서도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의 반등과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 네, 주가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보면요. 시장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네,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과 맞물려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 9월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대선과는 관계없이 금리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일단 했는데 모르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파월하고 조금 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약 70% 이상의 확률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은 거죠. 7월에라도 하면 더 좋겠는데 이제 CPI 지표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고 나면 이게 3.1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2%대로 진입을 하느냐, 지금 같아서는 2%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예상치를 고려해서 3.1을 잡았을 테니까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달 FOMC 할 때는 8월달 거, 9월달 거 다 참고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CPI가 2%로 진입하면서 명분을 좀 제공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대형
빅테크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7%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오름세 나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0.몇 % 오르긴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아까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네, 현재 상황에서는 2차전지와 조금 격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중국 기업 하나가 좀 이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동박 관련한 종목인데,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 쪽에서 막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박살이 난 거거든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 배터리 업체들 관련 업체들까지도 조금 주춤거릴 정도면은 배터리 쪽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직접적으로 배터리 소재나 이런 쪽이 기업이 아니라 그냥 동박 관련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주였다는 것이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련한 종목군들의 중국 쪽 기업들은 이제 적자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조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AI라든지 이제 반도체 쪽에 더 집중이 되겠죠. 이제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이런 주가도 전부 다 올랐고요. 애플도 그냥 막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어떤 격차를 벌이면서 네 1위 네, 자리를 유지했다. 애플이 지금 1.9% 상승 마감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TSMC의 분기 매출 호조가 또 나타나면서,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나 급등하면서요, 사상 최고치 썼다.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안 오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주도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AI 쪽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이 AMD 관련한 이유인데 이것 때문에 삼성 쪽에 매수가 더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AMD가 유럽 AI 스타트업을 인수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 사일로 AI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약 1조 원 가량입니다. 이제 9,200억 원에 사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민간 인공지능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이 AI 모델과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 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는 굉장히 괜찮아요. 네, 알리안츠, 그 다음에 유니레버,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래요. 상당히 좀 빵빵한 그런 기업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AMD의 AI 조직에 속하게 될 예정으로서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AI 쪽에 진심이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AMD 쪽에서 나타나는 AI 칩이라든지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점점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게 왜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냐면 AMD는 어디랑 연결될 수가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TSMC 쪽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TSMC가 공장이 거의 불이 났죠. 네, 엄청나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장 풀 가동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 칩에 대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확장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부분 이게 뭐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자존심 상은 어떻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대체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파운드리를 이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삼성이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게 되면 AMD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될 수 있어요. 뭐 품질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삼성이 이 엔비디아 쪽을 통과를 하게 된다라면 더 강력한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MD가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과 이렇게 그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진심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따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 쪽으로의 호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당장 이렇게 뭐 밝혀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삼성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 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금통위가 열립니다. 오늘 만기일이면서도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그냥 동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정책은 그냥 거의 별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금통위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실패했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전의 시점부터 계속 이건 언제부터입니까? 이주열 총재일 때부터 실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언제 2018년? 그 정도부터 해서 계속 금리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도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최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결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좀 애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환율도 제법 높은 수준이죠. 1380원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 좀 있을 거예요. 환율 상황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 원화가 풀리는 거죠. 원화가 풀리게 되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판단해 본다라면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외화를 풀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안고 갈 것 같지는 않다 보인다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지금 못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또 더 못하겠죠. 왜냐면 워낙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나중다 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일단 수출에 대한 기대치도 막 높아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전부터 좀 금리정책을 잘못 펼쳤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내용도 다시 보면요.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 이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 더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를 낮추게 되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집값 잡는데 완전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이제 그냥 뭐 연체율 증가라든지 파산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다 기대해야 되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죠.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달러를 푸는 거예요. 달러를 풀게 되면은 환율 쪽에선 조금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금리를 같이 낮추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미국의 금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같이 금리를 내리면 안 되죠.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계속 동결을 유지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또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동결을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겠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행이 예시한 게 그 미국 연준화 예시한 그 2%대 금리 물가 인상률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2.3에서 2.4 흐름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 금통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3에서 2.4 정도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이용해서 금리를 조정한다.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금리 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가 상승률은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이제 내수적인 부분에서라기보다도 해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거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국처럼 2%대 물가 진입한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는 조금 회의적이고 좀 반대되는 입장이긴 한데,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는 일단 낮춰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다지 썩, 영향력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이 기술주라든지, 기업들 상황에서는
부채 비용, 이 금융 비용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네, 이 금통위의 금융정책은 이미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라. 그냥 대충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그룹주들을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들, 열흘간 무려 3조 8천억 원에 폭풍 매수를 했다. 어마어마하네. 자,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4위가 모두 다 삼성그룹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조금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최근 열흘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번 달 들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1위는 단연코 삼성전자다. 3조 900억 원어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열흘 동안요. 와,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4천억 정도 사들이면서 2위에 올렸다. 그러니까 1등, 2등이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네, 만쉐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4위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S도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상위 12위에 올랐다. 지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AI 관련주예요. 아시죠? 삼성전기는 MLCC, 그 다음에 삼성 SDS는 뭐 잘 아시다시피 AI, 네, 데이터 이쪽으로 관련된 부분이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AI의 힘이 여전히 세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에도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매수는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엔비디아를 뚫고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뚫어주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한 것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또 기관 애들, 이거 다 엿먹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 뭔가 소스가 없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의 진심이에요. 삼성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없어.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홀딩하셔야 되겠죠? 자,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매수 탄력을 줄일 때,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럴 때부터 대응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게 될 거예요. 왜냐면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서 주가를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상황까지 만들기까지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는 데다가 주주환원, 즉 이 밸류업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네, 삼성전자가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절대 놓지 말고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삼성전기나 SDS는 예, 내려왔을 때 14만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매수를 놓쳐가지고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사드리긴 해야 되는데 언제쯤 살 것인가. 자, 일단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할 때는 이게 항상 문제예요. 가격이 싸지는 포인트까지 우리가 잘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워낙 강해져 버리면은 그 자리까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뭐 아무튼 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 이야기가 매출액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6%나 증가할 것이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글라스 기판이라든지 또는 MLCC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 AI 칩에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도 지금 계속 신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조만간 20만 원에 찍어줄 것 같아 보이죠? 지금 17만 원쯤 돼 있나요? 네,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이거 그래서 금융주 섹터나 밸류업 쪽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도 어제 매수 많이 들어왔죠.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차 군단 ST7 이쪽으로 해서 집중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ST7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삼성 전기라든지 삼성 SDS 또는 뭐 자동차 쪽에서는 뭐 어지간한 건 다 포함된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그룹주들의 관심을 계속 가지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뭐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한 건 아니죠. 시작은 한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문 열었어. 네, 이제 오픈. 네, 그러면서 이제 장사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손님들이 몰리기 바로
바로 직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네. 호재성 재료들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실적과 성장성 계속적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이번 연도 그죠? 2024년도까지는 제가 반도체에 대한 매도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라도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미국 지수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는 12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딱히 대안이 없어요. 네, 뭐 제가 지금 뭐 이제 이쪽 뭐 한국은행 총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동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부터 단추를 잘못 깨워왔기 때문에 요거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결이 최선이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를 네,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삼성그룹주들의 진심인 외국인들, 자,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또다시 신고가 나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이제 뭐 9만원 돌파 10만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네. 그래서 삼성그룹주들 버리지 마시고 또 외국인 선호주들 버리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스카이 대학교를 벼락치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2년이든 3년이든 투자 기간은 고려하지 말자. 10년 만에 100%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근데 10년 만에 100%, 주가가 2배 오른 거죠. 10년 만에 100% 올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뭐야 하하하. 도대체 무슨 수익률을 바라는 거야? 네, 10년 동안 100% 수익을 네, 100%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네, 투자 기간 물론 10년 동안 기다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100% 정도 나오려면 아무리 길어도 한 3, 4년, 네, 한 4, 5년 안에 다 일어나긴 하죠. 네, 근데 이게 100%를 꼭 노리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 놓는 거.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투자에 대한 그 전략 포인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꾸준하게 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라고요. 만길이라서 뭐 마감까지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시장을 상방으로 봐버리게 된다면 네, 마감 때까지 계속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좀 기대감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분 좋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